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부터는 참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사항들이죠. 칠판 한번 보십시오. 예. 자,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지 용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도 지역을 가장 먼저 확인해서 이 용도 지역이 그 해당 토지 이용 목적에 맞는 용도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 지역인데 이 용도 지역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다 설정이 되어져 있다. 또요 중복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이런 용도 지역 첫 번째입니다. 그 종료였죠? 배웠습니다. 종료하니까 이건 우리 국토계획법에 보시면 구분이 딱 되어 있죠. 크게 4가지와 9가지 충구조가 있다. 다음에 보시면 대통령령에서 21개로 세분이 된다 했습니다. 된다. 이 용도 지역의 종류입니다. 이건요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 예외는 없다라고 합니다. 법령이 바뀌어야 또 나오지 절대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런 용도 지역에 지정한다. 또요 지역을 변경한다. 또 안 나와 있지만 세분한다. 랍니다. 이것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아니고 원래 원칙입니다. 이렇게 원칙. 자, 원칙이 뭐냐? 이 원칙은 바로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서 입안 결정을 해야 된다. 결정권자, 즉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요 시도지사 또는요 대도시급 되는 시장 일대 안에서만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을 결정할 수가 있다가 대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여기서 나옵니다. 원칙이 있으면 또 두 번째 뭡니까? 반대로 예외도 있다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도 용도 지역이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이고 의사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외. 첫 번째 예외 보십니다. 예외 딱 보니까 자 뭐냐 하니까 어떤 바다입니다. 바다 공유수면 바다를요 매립합니다. 수면 매립할 때는 반드시 매립할 때 그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매립하는 이 목적이 있는데 이 매립하는 이 목적이 있을 것인데 이 목적과 바로 그 인근 지역, 인근에 있는 바로 해안가 옆에 있는 그 땅이 그죠? 인근 토지, 인근 지역입니다. 인근 지역인데 요 인근 지역과 매립하는 목적이 같을 때 그래서 같을 때가 바로 중요한 턱입니다. 같을 때 턱입니다. 그러면요 매립공사 끝나면 매립공사 준공 검사 왔습니다. 준공 이 검사 인가 받는 이 날부터 인근 토지와 같은 토지가 된 걸로 간주한다는 특례가 딱 나옵니다. 이게입니다. 보시면 해안가를 매립을 딱 했습니다. 할 때 보시면 목적이 뭐냐 보니까 농경지를 만들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지역이 다 농경지가 있는 바로 농림지역입니다. 같은 목적이죠. 매립 준공검사 받는 날부터 요 지역도 농림지역이 되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그러나 이 사실을 또 널리 알기 위해서 지체 없이 이건 별도로 고시는 또 따로 해야 된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그 목적이 같이 아니하거나 또는요 두 군데 이상의 용도에 걸치고 있을 때는요 원칙으로 간다. 원칙 뭡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이 필요하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럼 결정할 때까지는요 그 땅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항, 시험에 참 잘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게죠 농경지인데 한쪽에 보니까 주거지이다. 두 군데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농림지역이 아니고 이걸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할 때까지는 이 땅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 관리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특례가 더 중요하죠. 자, 다른 어떤 특별법 등으로 어떠한 지역이라고 발표 고시를 했다고 합니다. 했어요. 그러면 요 지역구역 등이 바로 고시한 그 날부터 바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걸로 간주하는 특별한 곳이 있다랍니다. 참 중요해요. 이건 보시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어항구역, 어촌법에서 어항구역 먼저 항만구역, 항만구역으로 결정을 했다랍니다. 항만구역. 두 번째입니다. 어항구역으로 결정이 딱 되었네요. 어항구역 부두가 장소로 정한다. 이건데 이건 잘 보세요. 항만과 어항구역인데 이 장소가 공유 수면에다가 바다 위에 결정이 되었더랍니다. 바다입니다. 바다인 공유 수면입니다. 그것도 바로 그 인근입니다. 바로 그 인근 지역이 뭐냐? 바로 도시 지역에 붙어 있는 앞바다에 결정이 되어져 있는 수면입니다. 이건요 지금 보면 해안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저기 육지입니다. 육지고 저기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요 바다에다가요 앞으로 이쪽에 부두가, 어항가, 어촌지와 부두공사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딱 했습니다. 그럼 바다 위에요 흙을 부어서 준설 매립합니다. 해서 시멘트 깔고요 여기다가 부두를 딱 만듭니다. 지금은 바다입니다. 앞으로 육지가 될 것입니다. 이 공유 수면도 미리 도시가 된 걸로 본다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우리 항만과 어항구역 뭐냐 용도적이 유통상업적입니다. 이렇게 된 걸로 보겠다 말이겠습니다. 단 요 뒤에 배후 육지가 뭐냐 기존에 도시 지역에 있는 앞바다인 요쪽 항만 어항구입니다. 만약 이 뒤 땅이 도시가 아니고 관리지이다 또는요 농림이다 하면 이렇게 결정이 안 됩니다. 도시 지역에 연접되어 있는 앞바다에 정해져 있는 항만 어항일 때 도시가 된 걸로 미리 보겠다 말이겠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니까 도시가 된 걸로 본다. 도시의 뭡니까? 현재 많다 뿐 아니고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어도 도시적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간주한다 이 말이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잘 안 보이시죠? 네, 보이십니다. 자, 산업단지로 발표를 딱 했습니다. 저기 허벌판에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만든다 발표를 딱 했어요. 허벌판입니다. 벌판. 앞으로 공장이 많아질 것입니다. 많아질 것이니까 미리 도시가 된 걸로 본다 합니다. 단요 여러분들 혹시나 농공단지는 여기에 해당이 또 안 된다래요. 농공은요 여러분들 혹시나 농공단지와 취락지구 보시면요 공장이 많고요 집이 많습니다. 많아 해도요 멋진 공장이 있고 멋진 집이 있지만 그 장소 반체는요 계속 농림지역이지 공업지역 주구로 바꾸지 안 합니다. 안 해. 그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요 자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짓는 택지개발지구 발표가 딱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니까 미리 도시를 본다랍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가시면 또 뭐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기 전원개발 전기원천 발전소 짓는 개발 사고요 발표가 딱 되어지면 앞으로 건물이 많아집니다. 도시로 본다겠죠? 단 이때요 이 중에서 혹시나 수력발전소 댐 건설하고요 그다음에 송전소 변전소 지역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어 산택전으로 발표가 딱 되어지면 그 지역은 도시가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라 발표가 딱 되어져도 개발법에 의해서 장소가 도시가 된 걸로 간주가 된다. 이건요 다른 법에 있지만 이것도 하나 같이 참고로 확인하십니다. 항어 산택전도가 되어지면 도시가 된 걸로 본다랍니다. 또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관리 지역에 있는 농가산 기억나시죠? 세 번째입니다. 자, 관리지역 가보시면 대부분 다 농가산으로 형성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이 뭐냐? 농기부에서 만약에 농업진영지역 이렇게 결정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 이 논은요, 즉시 이 순간부터 관리가 아니고 이 논은요, 농림지역으로 변경되고 간주가 딱 되어집니다. 다음에 산에 대해서가요, 보전산지라고 발표가 딱 되어져요. 보전산지. 그러면요, 이 산이 보통은 농림지역입니다. 하지만 아주 멋진 산이면 따로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농림지역, 왜 도시 외에 있는 산들 중에서 농업지형지역과 보전산지가 바로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림이 바뀝니다. 하지만 아주 멋진 산이면 자연환경은 보전지역으로 더욱더 제한을 더 억제할 수가 있다. 이게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이 세 개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사항이죠. 중요합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십시오. 자, 공유 수면 매립지의 지정 특례에 대한 설명이다. 특례는 무엇이냐 되겠어요. 보시면 1번 원칙입니다. 1번.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용도지역의 변경을 원래 국장, 시도대가 용도지역 지적인 변경은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원칙입니다. 원칙. 1번 나왔죠? 맞습니다. 2번 보세요. 그런데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는 그 용도지역과 내용이 같을 때에는요. 따로 이런 절차 필요 없이 준공검사 인가 1부터 인근 토지와 같은 토지 같은 걸로 간주가 되어진다랍니다. 자, 보세요. 2번입니다. 자,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인근 지역과 같은 목적일 때는요.
매립공사 끝나고 준공검사 받는 날부터 인근 지역과 같은 토지가 된 걸로 간주한다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책에서 이번에 자 같은 목적일 때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아니죠. 같지 않거나 두 개에 걸치고 있을 때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니까. 그래서 문장 X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그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와 내용이 다를 때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예, 맞는 편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에 두 군데 이상 걸치고 있을 때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예, 별 문제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간주가 되었지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따로 지체 없이 발표 고시는 또 따로 해야 된다 했었죠. 5번 정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만 잘 봐주세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5번 가십니다. 관리지역 설명이네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뭡니까? 도시지역의 인구를 수용할 준비하고 또 농림에 준해서 생산을 위해서 관리하고 또요 보전지역처럼 관리한다 라는 게 포함되어 있죠. 예, 1번 좀 맞습니다. 자, 2번 가세요. 국토환경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때 보전관리는 자연보전지역과 중복지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절대로 용도지역은요 중복지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적일 때도 다른 용도치고는 몰라도 용도지역 간에는 절대 중복될 수가 없다 특징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번 질문 당연히 X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취락지구 있습니다. 취락지구 저 시골 농촌에 있는 녹간 농자에 있는 자연 취락지구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곳이죠. 당연히 3번 질문 맞습니다. 4번입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창고를 건축할 때 여러분들 창고 건축할 때 건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지방 조례에서 그 창고의 건물 크기를 더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위자는요 법에는 큰 것만 딱 세워주고 상세한 내용은 지방에 다 위임해 있습니다. 지방 조례에서 정한 바대로 토지가 그 지역은 이용이 되어야 됩니다. 해서 보니까 3번, 4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관리지역 안에 보세요. 논이 있습니다. 이용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결정을 딱 했습니다. 도시가 아닌 곳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즉시 농림으로 변경이 딱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4번 질문 맞는 5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갑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고 있네요. 자, 1번 보니까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상공 녹지를 구분한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주거지역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할 때 토지의 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시면 절대 답이 아니랬죠. 이건 답이 아닌 것입니다. 아시겠죠? 처음 보시죠.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하지 않은 파트가 나왔다. 처음 보시면 절대 답이 아니다 하고 찍어보시면 거의 95% 맞습니다. 답이 아닙니다. 이런 말 있습니다.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예, 보시고요. 3번입니다.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 농림으로 본다. 설명했었죠. 예. 4번입니다. 용도지역은 중복지정할 수 절대 없죠. 안 됩니다. 하지만 곧 뒤에서 나올 용도지구는요. 필요하면 해당 그 특정 지역이 방화지구, 미관지구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도관농자 등으로 용도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 있다라면 일단은 뭐냐? 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제한을 한다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용적률 등을 제한받게 됩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또 맞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문제 가보세요. 자, 우리 국토계획법상에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걸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되어 있죠. 항어 산택전입니다. 자, 보니까 1번에 자, 우리 산업단지 중에서는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항어 산택전에서 산업단지인데 농공단지는 안 된다고 했었죠. 단지이다. 안 됩니다. 1번 X네요. 자, 항어 산택전 어항구역 일대 도시로 바뀌지만 단 조건이 있다. 인접지역이 뭐냐? 도시지역이어야 한다.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옆에 농림지역의 앞바다에 있는 수면에 결정되었다. 안 바뀝니다. 도시지역에 연접되어진 수면 위에 정해져 있는 항만 왕국이죠. 그래서 이번에 X입니다. 자, 여러분들 3번 지문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했지만 저기 시골 농촌에 농공단지가 있다. 또요 농공단지 또요 취락지구가 있다. 멋진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들은요 용도지역 변경하지 않는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취락지구에 개발했다 할지라도요 도시로 바뀌지 않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그럼 4번 보시면 항만구역. 항만인데 그 연접되어진 수면인데 어디에요? 도시지역에 관리지역에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당연히 앞으로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도시로 바뀝니다. 문제없이 답은 5번입니다. 중요한 상입니다. 기억하세요. 항로 선택전. 다음입니다. 8번 문제 가봅니다. 자, 8번은 제가 통과를 하겠습니다. 다 했던 문제네요. 자, 9번 갑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기출문제네요. 1번. 도관농자로 용도지역 지정이 안 되어지면 뭡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적용한다. 1번 맞네요. 2번 갑니다. 관리직이 세분 안 되었다. 그러면 뭡니까? 보전자분은 보전관리죠. 생산관리다, 계획관리다. 아니죠. 보전관리입니다. 2번 바로 X네요. 자, 관리 안에서의 농업진흥지역. 당연히 농림지역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웃한 지역과 내용이 다를 때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해서 4번도 맞네요. 자, 보시고 또 5번입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지면 도시로 결정, 고시가 된 걸로 본다 해서 당연히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여기까지가 바로 일단 용도지역의 그 종류와 지정의 관상이 나왔고, 행위제한사항은요. 자, 보시면 행위제한사항 세 번째, 크게 행위제한사항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요 제한사항 배우시는데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그때 보시고요. 일단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딱 넘어가 보니까 자, 이제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 쭉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보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용도 지역이 전국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 정해져 있는 이 용도 지역만으로서 토지용은 다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 이 용도 지역에 있는 이 제한들을 또 다른 목적에서 이 용도 지역에 있는 각종 어떤 행위제한들을 이 지역 안의 일부 장소입니다. 요 일부 장소에 대해서는요, 좀 다르게 이 제한을 좀 더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가 필요할 때 용도 지역을 놔둔 상태로 다시 용도 지구를 결정을 해줌으로써 그 목적을 또 이룰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가 딱 보니까요, 솔직히 준주거지입니다. 준주거지이면 이 장소는요, 원래 주거 기능 중심인데 일부 사업 기능이 보완될 수 있다 하면서 건축 제한이 쭉 나올 것이고, 또요 건폐율은 최대 한도가 보니까 얼마였죠? 건폐율 55, 66, 57, 70%입니다. 용적률 얼마죠? 100, 150, 250, 300, 500%입니다. 그러면요, 요 지역 전체가 여기에 허용이 되어진 건축 문제를 요 크기로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 여기입니다. 딱 보니까 학교가 딱 보이네요. 보니까 공항이 딱 보입니다. 그러면요, 비록 준주거이지만 학교시설 보호를 위해서 또요 공항시설 보호를 위해서요 특정 장소 일부는요 조금 제한이 필요합니다. 할 때는요 그냥 준주거인 상태로 이쪽 지역을요 학교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딱 정해지면 그 목적을 또 따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장소 일부를 용도지구 원판을 살려준 상태에서 좀 더 다르게 제한하고자 할 때 요 기본 틀 속에서 용도지구 정해주면 또 다르게 그 제한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용도지구입니다. 이런 용도지구. 자, 첫 번째입니다. 그 종류입니다. 종류는 몇 개냐 하니까요. 국토계획법에서 크게 10가지가 있다라죠. 뭐 있습니까? 보시면 자, 보, 경, 미, 보시치계, 보시취계, 방작. 기억나십니까? 고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영지구, 방제지구, 방화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아니십니까? 해서 고경미, 보시치계, 방방특위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또요 대통령령에서 다시 세 번째 하고 있죠. 이렇게로 보시면 고도지구 최고, 최저, 경관지구 자수시, 이게 뭐죠?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미관지구 역일중,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다음에 중심지 미관지구, 보존지구 역중생,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다음에 생태계 보존지구, 역중생, 시설보호지구, 학공항공,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그 다음에 공항시설보호지구 있죠. 취락지구, 자집,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입니다. 개발진흥, 주거개발, 산업유통개발, 복합개발, 먼저 이거 말고 관광휴양개발, 복합개발 섞어서 특정개발 있습니다. 방제, 시가지 방제, 자연방제 있죠. 요건 세분 안 되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시가지는 경관지구요, 중심지는 미관지구요.
역사문화 미관지구와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저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문화적인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한다. 역사문화 미관지구. 역사 문화적인 그 지역 일대를 보호 보존한다.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그 어휘 차이 좀 중요합니다. 저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 이거 뭡니까? 군사시설 보존지구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시설 보호지구. 공공용 아니죠. 행정목적시설 보호지구다 했습니다. 자, 자연취락지구. 어디에 있는 취락? 녹간농장, 일반적인 시골 농촌의 취락지구입니다. 집단은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취락 형성 정비한다 라는 문이 포함되어 있죠. 자, 복합은 두 개 이상 섞어서 한다. 이것 말고 특징이 있죠. 시가지 방제와 자연 방제 있습니다. 자연 방제. 이것은요, 지정 의무가 주어진다. 또 특징이 있죠. 자, 방화지구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의 어휘가 뭐죠? 청소년과 주거기능 보호를 위해서 유해시설 입지를 제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이런 용도지구를요, 지정한다. 또 변경한다. 세분한다. 어떻게 합니까? 이건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어요. 용도지구의 지정 절차는 예외가 절대 없습니다. 뭐냐 하니까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요, 시도지사 또는요, 대도시의 시장이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일반 결정을 통해서만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예외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저희가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종류에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도 지구는 종류에 또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필요할 때 여기 있는 용도 지구로 이룰 수 없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해당 지방 조례에서 그 명칭을 어떻게 붙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다. 또 제한받는 내용이 무엇이다. 이걸 정한 다음에 먼저 그 다음에 해당 지방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해당 그 용도지역 신설한 용도지구를 지정해주면 된다라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죠. 뭡니까? 그 목적은 다른 것으로 이룰 수 없는 최소한의 목적, 또 최소한의 제한 사항을 가지고요. 조건 딱 보시면 해당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에 있는 제한을 강화하는 신설은 가능한데 완화하는 신설은 안 된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또 세분 또 있죠. 경미특, 경관지구, 미관지구, 특정 제한지구는요, 지방 조례에서 정하면 세분을 더 할 수가 있다. 특징이 있다 했습니다. 이때 했어요. 이상들이죠. 자,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저번 시험 나왔지만 용도지구는 이 지역의 지구의 어휘가 참 시험에 잘 뜹니다. 1번입니다.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 이건 뭐랬습니까? 군사시설 보호지구죠. 공용시설 보호는 바로 밑에 있는 공용시설 보호지구 따로 있다 했습니다. 1번 X네요. 자, 2번 보세요. 역사, 문화, 미관지구. 문화재 등등등의 미관 유지를 위해서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4번 보세요.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는 무엇이냐 보니까요, 문화재 등등등등 보존 가치가 있는 시설과 지역 일대를 보호 보존한다. 요 구조의 차이 좀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개발지형지구 보시고요. 자, 5번 질문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청소년과 주거기능 보호를 위해서 유해시설 입지를 제한한다. 맞는 말이죠? 자, 보십시오. 7번 같은 문장 저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보시면 3번 지문 X네요. 역사, 문화, 미관지구는요, 문화재 등등 역사,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시설과 지역 일대를 보호와 보존한다. 지역 일대를 보호와 보존한다 나오면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죠. 해서 3번 지문이 X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편이네요. 12번 문제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용도지구는요, 특정 용도 지역 안에 위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딱 이거죠. 취락지구만치는 자연 취락지구는 녹지부터 관농자 시골 농촌에 있는 취락 형성 정비입니다. 집단은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취락 형성을 정비한다. 위치 제한을 두 가지는 받는다. 특징이 있죠. 그래서 보십니다. 개발 제한구역 안에 누굽니까? 집단 취락지구 딱 나야 되겠죠. 자, 거기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갑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설명이네요.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국토의 일부에 대치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는데 용도지구는요, 어떤 장소가 필요할 때 고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중복이
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될 수 없다? 될 수 있죠. 용도 지역은 중복 안 된다. 하지만 용도 지구는 필요할 때 겹겹이 중복될 수 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문 보시면 X입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보존지구는 역중생이죠. 역중생인데 세분할 수 있다. 그런데 역중생이 나왔네요. 근데 보니까 역사문화만 나오면 미관지구죠. 역사문화 뒤에 환경,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빠져있네요.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자, 특정 용도 제한지구 뭡니까? 청소년과 주기능 보호를 위해서 유해시설 입지를 제한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3번 질문 X입니다. 다음에 4번 보시면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다음 시간에 배울 사항인데 경관과 미관지구입니다. 그럼 용도 지구입니다. 용도 지구. 지구에서는요, 세 번째 행위 제한입니다. 행위 제한. 이 제한의 원칙이 뭐냐? 원칙은요,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은요, 법령입니다. 하지만 용도 지구는 지방 조례에서 정한다가 원칙인데 아닌 경우도 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조례 정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 보니까요, 맞는 말이죠. 지방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4번 맞네요. 다음에 또 5번입니다. 필요할 때 조례로 명칭과 목적과 제한상을 정했어요. 도시군 관리기획을 통해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목적이 뭡니까?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구역의 제한을 완화하는 신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강화만 할 수 있다. 강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완화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5번 질문부터 X입니다. 이 문제 잘 봐주세요. 자, 보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14번입니다. 보세요. 자, 다시 같은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네, 요거도 잘 봐주세요. 1번 보시면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은 이건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만 한다. 예외 없다 했습니다. 국장 지도대가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예외 없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2번 보세요. 연안 침식 관리구역으로서 지정된 지역인데 어떤 풍수재 등의 최근 10년간에 2번 이상의 재해가 발생해서 인명사고가 발생이 되었다 하는 곳이 있으면 방제 아니죠. 보시면요. 자, 보시면 자, 방제지구 보시면 제가 이거 오타였네요. 오타였습니다. 자, 오타입니다. 오타입니다. 자, 최근 10년간 동일한 재해가 2번 이상 발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방제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 의무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2번 질문 X니까 요 질문도 잘 봐주세요. 신설되었습니다. 방제는 지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이 할 수 있다. X 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용도재 등을 통해서 발생한 손실이 있다. 기분 나빠도 감내해야 됩니다. 보상 안 해줍니다. 아니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자연 취락지구는 보통의 녹간 농자 안에 있는 취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해서 4번 질문 맞습니다. 맞고요.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은 원칙은 지방 조례에서 정한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15번입니다. 자, 지구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네요. 용도 지역의 목자,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서 지역 기능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상은 지방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몇 가지 나옵니다. 공항시설 같은 경우에 항공법이다. 그래서 몇 가지 예외가 나오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네요. 공항시설 보조구는요, 보시면 항공부에서 제한한다. 맞는 말은 특히 다음 시간에 배우십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용도 지구에서의 특정 용도 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은요, 취락지구에 한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5번 원칙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어서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